근데 저는 좌뇌를 95%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니야 언니나 그거는 엄마로서 얘기하는데 머리 꼭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 저는 오늘 우리 우 작가 집에 왔습니다. 좀 응원차 왔는데 오늘 한번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너무 영상으로 뵈가지고 유튜버 보는 것 같아요. 우 작가다. 우 작가. 형님이다. 우 작가. 미안해요. 저 아직 지금 편집 중이어서요. 와 근데 뭔가 좀 바뀌었다 집이. 똑같거든. 그래요? 이거 생겼어요. 저 아직 환자. 지금 약간 말투 컨셉 잡은 것 같아요. 한강 살짝 손톱만큼 보이지? 모든 작업실. 작업실. 좀 살만하십니까? 요즘 뭐 사람 만들어놨지 우리. 뭐래? 형님 F예요? T예요? F 완전 F. 너무 다행이다. 저 T 요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승목이 T인가? 승목이는 T여도 저한테만큼은 F인 척 요즘에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집하는 거 다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오. 저 머리 반쪽이던 환자일 때부터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다시. 근데 그때 유튜브를 또 하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게 형님이잖아요. 환자이다 보니까 머리 반쪽이 땐 지금보다 더 머리 맨날 아프고 뭐 노트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도 맨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는 편집했어요. 녹음할 때만큼은 말투를 바꿔야 돼요. 시어머님은 수술 후 결국 머리뼈를 드러낸 제 모습도 여전히 참 어여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거구나. 나 땀난다, 땀나. 야 근데 진짜 이제 말을 진짜. 저 그때보다 말하는 거 늘었어요? 지금부터는 거의 컨셉 아니야? 지금 다 나왔는데 조금 더. 근데 저도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땜빵 이제 많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머리카락. 완전 많이 가려졌죠? 엄청 커 원래 이만해. 네. 봐봐. 근데 형님도 땜빵 있다 그랬잖아요. 나도 있지. 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나는 이쪽에 이쪽.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세팅돼 있어서.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저도 머리 좀만 기르면 형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유독 머리에 예민한 사람이라. 맞아. 여보가 힘들어했잖아. 형 머리 깎아줬다 그랬잖아.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시달렸어 진짜로. 승모야 여기 살짝만. 여기 살짝 삐져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거 닦아. 승모야 여기 봐봐. 여기 괜찮아? 그리고 막 그 미용실인지 진짜 막 뒷모습 그 거울 봐가지고 이렇게 막 확인하고 막 그랬어. 막춤인디? 진짜 막춤이고 안 웃긴지 형님이 안 웃어. 어머니 어제 그 너나 주고 삼 재밌게 봤습니다. 엄마 나 또 악플 달렸어. 뭔 악플? 주고 3일에 나보고 죽으래. 그래? 그래? 너나 주고 샵? 어머니 완전히 진짜 매력적이시던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 뵈면 그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요? 언니는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튿날인가 중환자실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더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왔잖아요. 네. 오자마자 미라클 유튜브 보면서 진짜 얘가 울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제가 만나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꼭 하고 싶어서 제 손이 차요. 괜찮아. 진짜 고마웠어요. 근데 신세계가 열렸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쓰담쓰담 해주세요. 쓰담쓰담.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 뻑하면서 나막 머리만 안 다쳤으면 나 한 입 하고 싶을 줄 많아요. 쓰담쓰담. 치워라. 여기는 엄마가 책임지는 주방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맛이 없을 뿐 엄마는 열심히 요리를 하긴 해요.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제 방입니다. 잠깐만요. 네. 여보 컨셉이에요? 갔다 왔어? 아니 근데 컨셉인가요?
아니요, 저 이거요, 진짜 제일 많이 읽은 책이고요. 요즘에 왜 또 읽냐면요. 저도 다친 뒤에 이야기를 에세이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글이 빨리 안 써져요. 형님 거 베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병원에서도 돼요? 진짜 많이 봤어. 진짜요. 우와. 형님 책 읽으면서 이 단어들 어려운 거 많아요. 그러면요, 이런 거 단어들을 다 이제 여기다가 형님의 단어를 쓰고 검색을 한 다음에 책에 있는 문장을 또 다시 제가 다 그대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 그거 궁금해. 요즘에 향 연습하는 게 뭐야? 병원에 있을 때는 실제로 참기름을 엄마 아빠가 다 짜와요. 그러면은 참기름 냄새를 맡곤 했는데요. 지금 맡아져? 근데 맡아지긴 하지만요. 구려요, 냄새가. 전 참기름, 들기름을 어딜 가더라도 다 빼달라 그래요. 처음엔 후각훈련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형님은 무슨 향이 나나요? 이거? 뭐라고 해야지? 아로마 오일 아니야? 저는 약간 진한 티 같은데요. 향을 맡고 꼭 이렇게 일기를 써야 돼요. 플러스 이 향을 맡으면서 생각난 기억을 떠올리래요. 그래야 뇌가 발전한대요. 뇌에 자극을 준대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강아지가 목욕했을 때 나는 향 이러고 끝났다면 지금은 맡고 내가 몽실이 키울 때 목욕 맨날 시킨 거 나였는데 이렇게 몽실이를 떠올리면서 휴게소에서 오줌을 싸던 귀여운 몽실이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냄새랑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네. 그럼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 네. 승목이 남편 향은 따로 있나요? 승목이는 여전히 운동하고 오면요. 이거 겨드랑이 냄새 맡고요. 운동하고 오면은 땀 났잖아요. 저는 남편의 머리 냄새 같은 것도 너무 좋아했고요. 진짜요? 네네. 안 나잖아. 그리고 퇴근하고 왔을 때 이 이마에서 나는 구린내 구리게 느껴져요. 그냥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좀 그나마 맛을 느끼는 게 마라샹궈 마라탕 향신료가 세서 그게 맛이 느껴져. 매우면서도 신박하다? 신선하다? 고기도 다 맛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고깃집이 맛있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럼 고기의 맛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는 어디 고깃집을 가도 먹으면 난 당연히 맛있지. 은빈이는 근데 거기서 살짝 뭔가 느끼한 맛이 느껴지거나 뭐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 뭐 이런 게 나거나 하면은 맛이 없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리뷰 막 4,000개, 5,000개여도 전 맛이 없어요. 제 아빠는요, 제가 맛없다 그러면 이건 맛없는 거 맞다고 그러고요. 제가 맛있다 그러면 여긴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나는 내가 진짜 미식가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진짜 맛없는 경우도 있고 그 자기는 맛박한데 내가 맛있다 하면 그것 좀 그렇잖아, 그죠? 이 맛의 방향이 이제 우리 일반인하고 은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어떻게 하든 조금 이렇기 때문에 은빈이가 맛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맛이 없어. 그렇게 일부러 얘기는 해주죠. 난 그렇게 못. 무슨 맛만 좋구만 왜 이래? 저는 그런 식이거든요. 장인어른 먼저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드릴까요? 여보도 한번 이거 콩나물은 먹잖아. 난 이 뇌가 너무 싫은 게 뇌손상된 나의 뇌를 그거 같아서 싫어. 아니 여보 이거 먹어야지 이게 좋아져. 창작이야 창작. 지은님이 요리하는 거 많이 봤어요. 지은이? 아니 근데 요리를 지은님은 잘해. 그러니까 요리까지 잘해? 그래서 남편이 저랑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승목이는 진짜 화를 낸 적이 없을걸요? 근데 요 성격이 좀 얘는 성격이 좀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 잘 삐져. 삐지고 팩팩거리고 하는데 그거 뒤에 다 맞춰주고 그런 거 나 같으면 진짜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아니요 근데 그만큼 은빈이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의 서로 이제 잘 맞. 수위 조절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조금 과하다 싶을 때는 참아주고. 그래도 꿀먹이가 성격이 참 좋아.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닥치고 계속 같이 1년 어떠세요?
같이 사시는 거? 좋죠. 어머니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난 시골 가고 싶어. 엄마 가. 유일하게 여기서 가고 싶으신 분. 아버님은 여기가 더 좋으세요? 어떻든 뭐 살아생기네. 우리 사위하고 딸내미하고 언제 그건 좋은데 이제 한 1년 사니까 아파트가 답답했어. 아. 민이를 꽃이라 생각하고 꽃 가꾼다 생각하고 살면 되나. 맞아. 그런 소리 내가 하지 말랬지. 그 성질 난다고. 처음에 이제 연락 왔을 때 은빈이가 어떻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언어 장애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를 딱 들었을 때 아 진짜 좀 앞으로 쉽지 않겠다라고 솔직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소식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목숨을 바꿀 수만 있다면 진짜 대신 갈 텐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울컥울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이런 심정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한번 진짜 느껴봤어요. 이거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떤 장애가 와도 괜찮으니까 살기만 살아. 그 마음이었지. 우리 시골 데리고 가자 소리까지 했어요. 시골 데리고 가서 살자. 애기 돼서 말도 못하고 다 못 알아보고 이럴 거니까. 그 의사도 그렇게 얘기했어. 인지장애, 언어장애, 후각장애 다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아예 갓난애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 자주 했어. 여보 누워있을 때 병원에서 병원 복도에서 형이랑 밤에 막 전화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그냥 승모기가 멘탈이 너가 버텨야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은빈이 같지가 않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고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엄마한테 아빠라고 하고 잘 몰라. 형 은빈이 좋아지겠지? 그래. 아니 이게 은빈이 좋아지겠지? 은빈이가 회복할 거라는 말을 위영한테 듣고 싶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병원에서 뭐 밤에 형이랑 막 통화할 때도 형이 계속 너가 무너지면 안 돼. 너가 그래도 이겨내야 돼.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본인이 제일 힘들 거다. 많이 무너질 뻔 했는데 위영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와주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위영한테는 고맙고 은빈이가 얘기하는 거는 너가 제일 잘한 거는 위영이랑 잘 지내는 거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얘가 벌써 촬영을 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저한테 막 여기 오디오를 꽂고 이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정말 매일 머리가 엄청 아팠어요. 사실 아까 형님 오기 전에도 머리 좀 아팠거든요. 근데 형님 보니까 또 괜찮아지셨어요. 아니 진짜 그래서 저 오기 전에 거의 종교야 미라클? 아니 진짜 머리 아팠는데 이번에 강연 나간 거랑 세밭이 나간 거랑 완전히 이거는 뭐 기적 그 이상이죠. 진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도 하더만. 와. 감사한 생각밖에 없죠. 이거를 직접 다 쓰는 거야, 원고를? 네. 와, 이게 길고도 긴 원고를 제가 다 이걸 외워? 네, 완전 싹 다 외우려고. 이거 지금 이거 한 번씩 한 걸 이렇게 세는 거야? 네. 저는 강연 나갈 때마다 이 원고 쓰는 거를 누가 써주진 않아요. 제가 먼저 써요. 그러면은 틀린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을 언어치료사님이랑 가족이 또 옆에서 같이 첨삭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거를 적게는 40번, 5, 60번을 항상 소리를 내서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저의 언어 공부, 단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실제 강연을 나갔을 때에도 절대 보지 않고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 가족들은 좀 곤욕이겠다. 똑같은 거를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럼 그때 뭐 해? 딴 생각해?
잠깐씩 딴 생각 나지? 난 부엌에다 갔다가 방에다 갔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지 혼자 잘해요. 좀 어떨 때는 좀 애잔해요. 그쵸. 가끔 한 번씩 가슴이 진짜 찢어질 때가 있어. 이걸 모른다고? 이렇게 그냥 속으로만 티는 안 내지만. 이건 내 유형 앞에서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승목이도 사고 나고 응급실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부터는 일체 눈물 안 하더라고. 움직 안 하고. 근데 몇 번 무너질 뻔했어요. 중환자실 갔다가 나올 때 그 유한 시간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온갖 눈물 다 쏟고 가야 나오고. 되니까 10분씩. 기억 안 나지? 그때는 10분. 나도 좀 막 그날 마음이 좀 착잡했어.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내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때 승목이가 은빈이 자기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고백을. 은빈이 녹음 안 했어? 그 전화? 까비. 요즘 그냥 맨날 사랑스럽긴 한데 머리를 지금 깎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진짜 귀엽거든요. 완전 삭발일 때도 귀여웠는데 지금도 약간 삐죽삐죽 삐져나온 머리부터 해가지고 약간 앵길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막 어린아이가 막 앵기는 것 같이 그럴 때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워낙에 애교도 많은 친구라 안 사랑스러울 때가 없어요.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인지장애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높다 그래서 그래서 시골 데려가. 그러면 승모이가 안 보내줬을 거야. 아니 엄마는 시골에서 지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요 저는 그 마음도 알긴 알겠는데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 아빠는 맨날 행복하고 그게 아빠의 즐거움이고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엄마는 나랑 함께 지낸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별로 힘든가? 재미가 없나? 시골이 나보다 좋나? 그럼 가! 이렇게 자꾸 또 막 눈물도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근본적인 마음 씀씀이는 서로 이 모녀가니까 다 쌓여 있다고요. 어떨 때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걔한테는 좀 자극도 될 수 있고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 엄마는 뭐 그럴 수 있고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는 또 내가 좀 뒷받침해주고. 좀 나아진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네, 많이 놓이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좀 있어요. 아버지라서 그런가도 좀 안타깝다고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아니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활기 펴고 잘 나갔을 애인데 그걸 또 한편 생각하면 또 아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저래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래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참 고맙다는 생각은 내가 많이 했어요 그때. 마음은 많이 놓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이게 조금. 근데 은빈이가 옛날에 너무 심하게 잘하긴 했어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말을 잘했던 사람이라 소통해요. 이제 정상으로 온 거예요 이제. 세바시하고 강연자들 왔을 때도 이제 우울했어. 끝나고 왔어. 지가 제일 못한 것 같대. 우리가 아무리 네가 제일 잘했다 그래도 안 믿어. 근데 그 뒤에 이제 조회수 보고 짓게 많으니까 그때서 헤헤헤. 그 청중이 크게 반응이 없는 날도 있어요. 나도 그래. 아니 형님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맞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어. 우리 영화관 가도 꽉 찬 데서 보면은 막 별로 안 웃긴 건데도 한 명이 막 웃으면 같이 웃고 같이 막 웃잖아. 근데 똑같은 웃긴 영화인데 한 번 더 보러 갔는데 그날은 사람이 없잖아. 웃긴 포인트에서 사람들 안 웃어. 진짜 그래. 그게 약간 사람이 그런 분위기라는 게 분위기가 있어. 있을 것 같아. 아 저는 진짜 대학생 애들한테 지난번에 강연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없어. 끝나고 또 엉엉 울어. 먹으면서도 나 이제 강연 안 해. 나 못해.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다치기 전에는 속상하거나 슬퍼도 화나도 티를 별로 안 냈는데요. 요즘에는 안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은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좌뇌를 다 손상됐으니까 당연히 감정적이고 마음이 막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고. 이제 형님 말씀을 그러면 본받아서 근데 이런 비슷한 말들을
장인 장모님도 해주고 나도 해주고 해줘도 안 들어? 안 들어. 위영이 얘기해줘야 돼. 어쨌든 뇌 손상을 당했잖아요. 좌뇌가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이고요. 우뇌가 감정적, 감성적이래요. 근데 저는 좌뇌를 95%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니야, 은빈아, 그거는 엄마로서 얘기하는데 머리 꼭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 그래서 엄마 걱정 안 해. 나 다쳐서 고치라는 얘기도 이제 그 고치라고 꼭 그런 거 아니야. 은빈아, 이거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갈게요. 네, 형님. 네. 빠빠. 형님은 그럼 제가 몇 위예요? 형님의 친한 0위. 아니 그래서 내가 위영한테 전화할까 이게 내 말은 안 들으니까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 뭔가를 해주면은 말 잘 듣거든. 근데 진짜 은빈아, 네. 승목이가 진짜 사랑한다니까. 진짜로. 내가 더 사랑하겠어? 위영이 더 사랑하겠어? 이거 대답 바로 못한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고 있냐?